K 배터리 탑재로 올라가려 그러면은 기아 전기차가 많이 팔리면 돼요. 지금 EV3가 2달 만에 10,000대 이상 팔았다고 하거든요, 유럽에서. 그 이 페이스면 80,000대까지도 가능할 것 같은데, EV2도 나올 것이고 EV3, EV5 그런 것들이 유럽에서 잘 팔리고 있고 팔릴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그 이후 액션 플랜에 대해서 그 미래에서 나온 자료가 있는데, 이 그 액션 플랜이 아쉬운 거는 짧은 기간에 준비를 하다 보니까 강제 규정이 아니에요. 지금 다 권고안이기 때문에 이게 법제화돼서 이제 어떻게 정책이 나오는지가 앞으로가 중요한 건데, 전체적으로 중국을 많이 배제하는 내용들이 많이 일어나고 산업을 육성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는데, 이게 이제 초반에 너무 그 규제, 그 CO2 규제 완화 이 부분에 너무 포커싱을 맞춰서 언론 보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악재가 돼버렸었어요. 그래서 실제 그것도 주가 빠졌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고요. 이게 주요 내용이 미래에서 정리한 것도 앞서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게 CO2 규제 3년 평준화 이 부분이고, 그리고 EV 수요 촉진 정책과 배터리 밸류체인에 대한 리스오잉 강화, 바이 유러피안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인데, 여기서도 CO2 규제 3년 평균화는 유럽 단기 수요는 부정적이지만은 26년과 27년에는 수요 상향 조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앞으로 세부 정책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살펴봐야지, 이를 악재로 보는 건 좀 말이 안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3년 평균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업체들한테 숨쉴 공간을 주고 준비할 시간을 더 줌으로써 장기적인 수요에 부진이 있었지만은 3년 평균으로 전 토탈로 보면, 전체로 봤을 때는 오히려 전기차 판매가 더 가속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게 주요 수요 정책 쪽에서는 사회적 리스, 아까 말씀드렸죠, 그 기업 차량 정기화라든가 EU 차원의 보조금 제도,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사회적 리스 보조금 같은 경우가 프랑스에서 도입을 해서 상당히 성공을 했었어요. 저소득층에게 전기차 소비 확대를 위해서 보조금을 줬는데, 지난해 주자마자 그냥 바로 그 한계분기 만에 그 프로그램 종료돼 버렸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그래서 지난해 1분기 때 다른 유럽 지역들 전부 다 뭐 10% 이상의 역성장이 나왔는데, 프랑스만 24%의 증가가 나왔다는 거죠. 이게 효과가 있다는 것들이 입증이 됐기 때문에, 이를 유럽 전역에 그 시행을 하게 됐을 때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저소득층 중심으로 인해서 전기차 수요 확대에 대한 큰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 아까 그 기업 차량에 대한 그 전기차 구매 확대 정책, 이거 말씀드렸고, 지난번 이거 다시 한번 요약드리면은 전체 신차 판매 60% 이상이 기업 차량이다 보니까, 이 기업 차량을 2030년까지 전기차 구매를 의무화하는 거죠. 비율을 의무화하고, 그리고 그 기업 리스 주로 리스하게 되면 세금 혜택을 주게 되는데, 전기차 쪽에도 세금 혜택을 많이 주자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들어가는 거고, 올해 말 입법 과정 통해서 26년부터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내연기관 구매 세제를 또 축소를 해버려요. 내연기관은 세금 깎아주는 거를 줄이고 전기차 구매할 때 확대해주고 이렇게 바뀌고, 또 이제 감가상각도 이제 그 전기차 추진할 때 감가상각 조치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들이 차게 되면은, 이를 보통 기업은 4년에서 5년 정도 전기차를 보유하거든요. 차를 보유하다 보니까 짧잖아요. 그럼 이게 다시 중고차 시장 나왔을 때는 일반인들이 싼 중고차, 가격 싼 중고차를 구매하면서 전반적으로 기업 차량과 민간 차량이 순환을 이루면서 전기차 보급률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이게 대략 한 세대 200만 대의 그 신규 전기차 수요를 창출한다고 합니다. 그 전에 나왔던 뉴스에서는 210만 대 정도 얘기했었는데, 뭐 거의 200만 대 정도를 볼 수 있겠고요. 이게 법제화되는 부분이 중요해요. 아직은 그게 되지 않은 게 있고, 그리고 전체 수요의 그 25%의 신규 창출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업 차량의 전기차 구매 확대 정책은 이게 예산이 특별히 필요 없어요. 유의미한 예산 확대 없이 유럽 5위 중심에서의 그 전기차 수요 확대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유럽 사람들은 유럽산 전기차를 선호합니다. 유럽에서 생산된 걸 선호해요. 그리고 유럽 브랜드를 선호하는 측면이 있어요. 중국에서 그 수출되는 차 중에서 뭐 MG 라인은 아직도 유럽 사람들은 유럽 브랜드로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있고, 또 이제 그 EU 차원에서의 전기차 인센티브 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원들과 간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이 전체적으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건데, 명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유럽 내 배터리 밸류체인에 대한 경쟁 확보 내용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들 좀 들어가요. 그래서 배터리 부스터 정책 것들이 앞으로 제안될 것이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자금원, 이 정책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이 어떻게 확보가 되고, 또 이런 엑스플레인 언급된 유의미한 규모의 자금원들이 그것들이 그대로 잘 지켜지는지를 좀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액션 플랜이 액제의 내용으로만 반영이 시제됐지,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는 반영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세부 법안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이건 지켜봐야 돼요. 앞으로 계속 나올 얘기고, 그리고 그 배터리 부분에 대한 불공정 보호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상계관세와 더불어서 배터리 부당한 보조금을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부자금 보조금을 받은 수입 전기차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상계관세로 뭐 들어갔고, 배터리 및 주요 부품에 대해서도 공급망 단계에서의 불공정 관행을 조사하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사실 이것도 중요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럽 시장의 전기차 판매 급증했는데 오히려 지금 중국산 배터리 탑재가 늘었다고요. 이런 것들을 좀 조사를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하겠다는 것 같고, 중국에서 직접 수입되는 저가 배터리 및 소재의 유입을 막고 유럽 내 배터리 관련 정책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이런 게 시행되게 했을 때는 이미 유럽 내 캐파를 확정을 해놓고 먼저 선점한 K배터리 유리한 건데, 지금 저가로 수입되는 배터리라든가 소재를 아직 막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직은. 이런 것들이 지금 K배터리 여전히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고, 여전히 권고안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정책으로 세부적으로 나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정책이 발표될지는 계속 주시해야 되겠고, 아마 나오는 정책마다 일단 K배터리 쪽에는 호재를 작용된 내용들은 많이 앞으로 남았다. 근데 아쉬운 거는 이번에 너무 짧은 기간을 준비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법안이 나온 게 아니고 그냥 권고안 정도로만 앞으로 이렇게 논의하겠다 정도로 나와서 그게 좀 아쉽다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한테도 기회가 되고 중국 업체들한테도 기회가 되는데, 노스볼트의 파산을 유도한 거는 중국이라고 봐야 됩니다. 특히 여기 중국에서 중국 장기 업체 상당히 공급을 많이 했는데 제대로 그 공급을 하지 않아 가지고 영향을 줬고, 그래서 이제 유럽 헤드 배터리 노스볼트가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웨덴 그 현지에서 파산 신청을 했고, 스웨덴 업체잖아요. 그래서 노스볼트 측은 그 실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모두 탐색했지만 사업 지속에 필요한 재정적 조건을 확보할 수 없었다 라고 해서 파산 이유를 밝혔고요. 다른 배터리 기업과 마찬가지로 최근 몇 개월 동안 자본 비용 상승과 지정적 불안, 공급망 변화 등 복합적인 문제를 겪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은 망해가는 회사도, 당장 부도날 회사도 보조금으로 살려주는 그런 상황인데, 유럽 특히 노스볼트는 그게 좀 너무 확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BMW가 2020년도에 대략 그 20억 달러 정도, 20억 달러 배터리 공급 계약 맺었는데 취소됐죠. 이거는 이제 뭐 CATL이라든가 삼성 SDI 그 두 군데서 주로 공급을 하니까 뭐 나눠서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사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전에도 한국판 IRA가 필요하다, 보조금 필요하다라고 좀 강조를 한번 드렸었는데 시급합니다. 그 포스코 퓨체미 응급제가 중국산에 비해 화요 코발트에 비해서 중국산에 비해서 응급제 가격이 4배 높거든요. 그래서 가동률이 10%대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지금 너무 비싸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정치권에서 아직 외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한국판 IRA법 얘기 나오지만 지금 논의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정치권에 직접 진행되는 건 없거든요. 논의는 되고 있어요. 이미 하고 있지만 특히 우리 기재부에서만 반대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투자 상태에서는 적자가 나니까 세금 공개는 아무런 의미 없거든요. 지난해 그래서 배터리 투자 산업에 8조 하고 원래 1조 정도 돌려받아야 되는데 한 푼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아무 쓰잘데가 없는 세액공제 제도예요. 직접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고, 적어도 그래서 자금 조달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도 하고 채권도 발행하고 하는데 그마저도 막 지금 회방 놓잖아요. 주주 강화 보호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정부에서 손을 써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어서 다치 이럴 수 있습니다. 노스보스 파사처럼 우리 기업들에서 이런 법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지금 굉장히 좀 특히 그 뭐 신용등급도 많이 떨어지는 것들도 생기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에 좀 처해 있는 게 좀 뻔하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데, 어쨌든 논의는 되고 있는 건 다행이죠. 골든타임은 거의 지났어요. 골든타임이 지났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도와주면 잘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자체적 기술력만으로 워낙 머니 게임이 돼버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극복이 필요하고, 이 마지막 이 내용이 유럽 시장 배터리 점유율 1위 뺏겼다, 중국 뺏겼다. 이게 지난해 이제 연말에 지난해 4분기 때 역전이 됐는데, 지난해에 유럽 시장 내 중국산 배터리 점유율이 49.7%, 국내 K 배터리가 45.1%인데 올해 1월달 기준으로 중국산이 56.3%, K배터리가 35.6%로 급감을 했습니다. 그 21년도 79.9%에서 지금 거의 반 토막 정도 난 상태인데, 그 내용을 보면은 CATL이 38.2%로 이제 점유율 급증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알아야 될 게 유럽에 들어가는 중국산 배터리가 LFP가 많지가 않아요. 사실 거의 다 NCM입니다. 3원기 배터리예요. 그 CATL이 수출한 거의 다 3원기입니다. CATL 건 거의 다 3원기로 보시면 되겠고요. 523, 622, 623, 뭐 812 이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워낙 이제 그 가격을 후려치니까 그렇고, 파라시스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이번에 벤치 사건만 없어서 잘 모르는 회사인데 3.5%는 점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비아디아 뭐 당연히 다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거 다 LFP인 거고, 엔솔이 27.3%, SK온이 9.2%, 삼성 SDI가 8.6%. 삼성 SDI 점유율이 급감을 했어요.
상대적으로. 이게 뭘 나타내냐면은 올해 그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상당히 양호하게 잘 나왔는데 당장에 그 CO2 배출 규제를 받다 보니까 이를 지키기 위해서 많이 팔아야 되니까 그 값싼 배터리를 선호하게 된 겁니다. 지금 당장 절대적으로 가격이 싼, 성능이 뭐가 없어 일단 싼 거 선호 현상이 일어나서, 그래서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중국 배터리 구매가 급증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점유율 역전 현상이 심하게 나타났고, 이게 그래서 오히려 지금 그 CO2 배출 규제가 지금 중국산 배터리한테 호재가 되어버렸어 장기적으로. 그러면은 이게 당장 급하니까 이제 중국산을 쓰게 되는데, 이를 3년 평균화를 할 경우에 좀 더 경쟁력 있는 전기차를 만들려고 할 것이고, 유로 액션 플랜이 결과적으로는 바이 유러피안이 되는 거니까 유럽 내 배터리 공급망을 밸류체인을 재구축을 하는 것들이니까, 현지에 유럽 공장이 다 있는 그 K배터리 3사가 다 안정적으로 운영했으니까 상당히 선제 효과를 누릴 수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유럽 그 유로 액션 플랜이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당장의 정책이 바로바로 나오지 않아서 그런 거지. 그래서 1월달, 2월달에 유럽의 자동차 판매 데이터가 좋았는데 지금 오히려 탑재율이 줄었다. 점유율이 좀 줄었다는 거예요. 율이 탑재량이 아니라 율이 줄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뼈아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유럽 쪽 데이터의 호재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좀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 영향이 있고, 특히 삼성 SDI 여파가 가장 큰 것 같아요. SDI 가동률이 급감을 하면서 지금 자금 조달 문제가 생겨서 이번에 2조 정도 유증도 하고, 뭐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도 매각을 검토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추가 자금 조달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아마 그 삼성 SDI는 금감원에서 타치를 지원할 것 같아서 유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돌릴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그 전에 현재 2차전 섹터의 기업들 중에서 유증에 대한 여부를, 가능성에 대해서는 3월 말 감사 보고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다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기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감사 보고서 체크를 해서 현금 유동성에 문제가 없는지는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리스크 관리 하셨으면 좋겠고요. 유럽도 1월, 2월 달 데이터보다도 지금은 당장은 좋겠지만은 3년 평균화 이런 것들이 이제 적용됐을 때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좀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데이터 자체는 괜찮습니다. 하락보다도 좋은데, 다만 중국 배터리 탑재율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특히 이게 K배터리 탑재율이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기아 전기차가 많이 팔리면 돼요. 기아 쪽. 지금 EV3가 2달 만에 10,000대 이상 팔았다고 하거든요. 유럽에서. 올해 이제 60,000대 정도 판매 목표인데, 이 페이스면 8,000대까지도 가능할 것 같은데, EV2도 나올 것이고 EV3 그리고 EV5 그런 것들은 유럽에서 잘 팔리고 있고 팔릴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기아 상황도 앞으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